천사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내려오다. 저자 곽재식. 1. 1949년 1월, 거리에는 보궐선거 벽보가 붙어 있었다. 밤이 되자 길거리는 한결 더 추워졌지만 길 가다 멈춰서서 벽보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많았다. 차가운 한 손을 지폐 한 장 없는 빈 주머니에 집어넣고 해진 옷을 여물며 덜덜 떨던 사람도 포스터 앞에서는 멈춰섰다. 서 있는 몸 구석구석으로는 냉기가 비린내처럼 스며들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환상은 추위를 잠시 잊게 만든다. 바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벼슬아치가 될지 말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어르신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고자 어릿광대 짓을 할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 여러분이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길 위에 쌓인 흰눈이 가로등빛을 반사하면 벽보석 얼굴들은 꼭 서커스단의 광고판처럼 보였다. 한참 그것들을 구경하던 행인은 녹은 눈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어서야 갈 길이 얼마나 멀고 오늘 밤이 얼마나 추운지 깨닫고 그 앞을 떠났다. 나도 창가 쪽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벽보가 잘 보이는 쪽이었다. 하지만 선거 포스터를 보려고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 시내에 또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전기가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가까운 쪽에 있고 싶었다. 거리 가로등빛이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창틀과 바닥과 내 얼굴 위에 네모 그림자를 드리웠다. 십자 모양의 그림자가 내 얼굴 위에 생기자 내 모습은 탈락자의 얼굴에 가위표를 한 노래자랑 대회 광고판 모양이 되었다.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는 평양에 말을 잘해서 전기를 보내달라고 할 거라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 기억났다. 그런 자들 중에 인기 있다는 사람 198명을 뽑아두었지만 손님 없는 탐정 사무실에서 저녁을 버틸 전기는 아직도 모자랐다. 이래서야 아무도 사무실에 찾아올 것 같지 않았다. 이미 문밖 복도는 무덤 속처럼 캄캄해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고개를 돌렸을 때 또 다른 몇몇 행인들이 선거 벽보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또 한 번 선거철은 탐정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오래된 격언이 떠올랐다.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이 옛날에 도적은 아니었는지, 사기꾼 전력은 없는지, 그 집 자식이 망나니는 아닌지 알아내서 흠을 잡고 싶어 한다. 하다못해 상대 후보의 머리가 가발이라거나 상대 후보의 할아버지가 누구네 집 노비였다든가 하는 소식이라도 캐내보려고 한다. 거느리고 있는 똘마니의 숫자가 많지 않은 후보라면 그런 조사는 탐정들에게 맡길 것이다. 선거가 치열해지면 불 꺼진 사무실 앞에 떨어질 일거리라도 한둘쯤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벽보 앞에 멈춰서는 사람이 셋만 더 지나갈 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술 취한 중년 남자떼들이 거리에 몰려오고 있었고 단숨에 벽보 앞에 멈춰서는 사람이 셋이 되었다. 멀리서 트럼펫 소리가 들려왔다. 근처 술집에서 연주하는 영감이 새로운 곡을 연습하는 소리였다. 나는 너무 빨리 세 사람을 채웠으니 무효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 저 트럼펫 곡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트럼펫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감의 연주는 같이 울어주는 것 같았고 실력이 모자라서 어려운 부분은 한없이 반복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들어오시라고 말하면서 내 얼굴이 잘 보이도록 창 앞으로 섰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 문이 열리고 걸어 들어온 사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회사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어둠이라든가 소리 없는 복도라든가
일거리가 없는 탐정이라든가 하는 따위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였다. 제복을 자세히 보니 제법 번듯한 회사의 사무실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 보였다. 걸어오면서 희미한 빛에 그 얼굴이 점점 더 뚜렷이 보였다. 왼쪽 얼굴에 더 짙은 화장이 앉아 있었다. 뒷골목 사기꾼들과 매시간 부딪히며 야박한 세상 위를 언제까지나 뛰어다닌 것 같은 눈빛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깊은 산골에서 자라난 사람 같은 억세고 강한 느낌도 있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나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여기에 오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진절머리 나는 일이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데서도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봐주는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12살 이상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12살이 안 된다면 아래층 국수가게에서 일하는 할머니에게 부탁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나에게 웃어 보였다. 빙판에 나자빠진 사람을 보고 킥킥거리는 것 같이 들렸다. 12살이 넘겨야 했지. 나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이 선거에 나온 후보입니까? 격렬한 선거에서는 상대방 후보 쪽의 지지자들이 후보에 드자비를 하자고 몰려드는 때가 있기도 하고, 손쉽게 선거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권총과 납총알로 가장 확실한 선거운동을 원할 때도 있었으니까. 반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명함을 나에게 내밀었다. 거기 뒤에 적혀있는 주소에 가보면 30살 좀 더 된 남자 둘이 있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뭐 대충 그런 셈이죠. 어떤 식으로 그런 셈입니까? 걔네들이 다른 후보를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거나 총질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봐주면 돼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 한 후보에 고용되어서 상대 후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정말 그럴지 어떨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감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이 정말로 무슨 짓을 할 것 같거든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주면 되고. 명함에는 아래쪽에 여자 이름과 경리 및 비서라는 직함이 전화번호와 함께 인쇄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찬란한 명필의 글자체로 농기계 유통회사의 상호가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회사의 사장이 선거에 나오셨는데 총을 맞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회사 중역 중 한 분과 친한 어떤 양반이 선거에 나오셨는데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녀는 내가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야기로 대답했다. 지켜봐야 한다는 그 둘은 광복 전에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내내 떠돌던 사람들이라서 젊은 시절 동안 다른 일 하는 것 없이 권총에 폭탄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까? 독립운동 한다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던 시절에 무슨 선생이다 무슨 장군이다 하는 굵직한 분들이 열심히 도망치시는 동안 망을 봐주고 쏘라면 총 쏘고 던지라면 수류탄 던지는 게 걔네들 일이었지. 광복이 되고 민주주의 세상이라니까 한 10년 그러고 다닌 재주가 무슨 쓸모가 있나? 따라다니던 선생님이란 양반의 일이 잘 풀렸으면 그 줄로 따라가서 벼슬자리라도 하나 하는 건데, 걔네들이 따라다니던 선생님이란 사람은 원래 반공파였다가 막판에 돈이 없어서 공산당 쪽에 또 잠깐 붙었었거든. 그러니 남쪽에서는 공산당 취급이지 북쪽에서는 원래 반공파였던 가짜 공산당 취급이지. 아주 끔찍스럽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저래 할 일이 없다 보니 그 선생님이란 사람은 이제 소식도 끊겼고, 따라다니던 둘은 이상한 짓이라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에게 총질해달라는 일거리라도 받았다는 겁니까? 어디서 그런 일을 알게 된 겁니까?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잠깐 두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입을 열어 자세히 말할 수 없는데 입은 이미 닫고 있으니 눈꺼풀도 닫아주자는 것 같아 보였다. 마침 트럼펫 영감이 드디어 어려운 부분을 부드럽게 연주해내는데 성공한 소리가 들렸다. 곡조는 그가 연주한 것 중에 가장 구슬프게 들렸다.
그런데 그 슬픈 소리에 그녀의 얼굴은 아주 조금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제가 따라다녀야 할 그 두 사람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는 봉천 곰 콧구멍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하얼빈 모기다릴. 나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더욱더 진절머리 난다는 얼굴이었다. 우연의 일치로 사실 오늘 점심때까지 나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으므로 괜히 호감이 생겼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라니?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총질하는 놈들 없게 하면 좋은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얼마나 돈을 내면 되는지나 대답하라고 채근했다. 내 말을 듣더니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챙겨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성금은 못 드리고 값은 부르신 대로 쳐드릴 거고 그 둘을 일 없이 잘 잡아두시면 성금만큼 보너스를 드리죠. 성금을 못 받으면 곤란합니다. 나는 명함의 상호를 다시 쳐다보았다. 이 정도면 제법 넉넉한 회사 아닙니까? 고작 몇 푼 안 되는 성금을 아끼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문을 닫기 직전에 나를 다시 돌아보았다. 하기 싫으면 마시던가. 나도 이제 이런 짓 더는 안 하려고. 그녀는 캄캄한 복도 속으로 사라졌다. 추운 사무실에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 어두운 사무실에 다시 걸어 들어올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았고 하기 싫은 일은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었다. 나는 그녀가 명함 뒤편에 써준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언제부터 일을 하면 됩니까? 복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지금부터